탱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탱크쌤입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질문. 왜 고등학교 등급제가 문제가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고교 등급제는 문제되지 않는다. 고교 등급제 같은 건 없다가 사실 핵심 답변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왜 일반 대학부모나 학생들이 봤을 때 고교 등급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학교는 어떤 학교 애들만 좀 뽑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 이 고교 등급제가 제대로 표현되는 게 어떤 전형이냐면 내신 전형이에요. 내신, 교과 전형. 학교별로 다 1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1등급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과 전형의 핵심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뭐가 붙어 있어요? 최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1등급 한 아이랑 지방의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노는 데서 1등급 하는 아이랑 같은 등급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그걸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다 라고 제시한 게 최저 등급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최저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에이, 그러니까 학교 보는 거지. 이런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저인권 대학들은 특목고에 훨씬 더 관대하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특목고 애들은 그래서 5등급, 6등급을 그래서 뽑는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건 현상만 놓고 봤을 때 이야기예요. 대학에선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 보면 결론적으로 고교의 등급을 부여하고 고교에서 이 받은 내신값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우일 뿐이다. 특히 어떤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표준 편차 반영하고 원점수 반영합니다. 그런 것으로 내신 등급을 평가하는 거지 당연하게 여기 학교 이름을 가지고 내신 등급 1등급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원점수와 표준 편차를 들여다보면 당연하게도 이 학교는 시험 문제가 좀 쉬운 학교, 어려운 학교 이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학교는 아이들이 좀 전부 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학교. 여기는 좀 표준 편차가 큰 거 보니까 여기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안 하는 학교. 이런 것들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걸 넣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서 얘는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를 보는 거고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있는 데서 얘도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한 거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차등화된 점수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어떤 스토리에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단순히 대학생 선발이 우수한 인재를 뽑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수 고등학교를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성장시킨 학생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활동 별로 없어. 저 학교는 활동이 되게 많아. 그거 가지고 글렀어. 우리 학교는 활동이 얼마 없어서 나한테 정말 불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미리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 없는 활동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얼만큼 도전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고등학교마다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특성이 다른 것을 차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래요. 답변에서. 그러니까 특성화고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런 거거든요. 물론 특성화고 전형 따로 두는 데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성화고 친구도 되고 검정고시 친구도 되고 그러니까 다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을 차등화 둘 거면 왜 애초에 입시 원서 제출 자격을 주겠어요. 그 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환경 속에서도 네가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교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학교 교육에서 어떤 교육의 과정과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서로 다른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의 성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답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최종적으로 점수 내고 이 아이는 또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내가지고 그 점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두 아이를 데리고 네가 잘해 내가 잘해 이게 아니고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 방식이랑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의 특성을 무시해가지고 걔네들끼리 줄 세우기는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도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A, B, C 아이들 와서 거기서 줄 세워갖고 애를 뽑습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고교 프로파일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차등하는 도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블라인드 평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블라인드 평가를 하면 그 학교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진짜 학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활동 없는 학교의 아이들이 활동 많은 학교 아이들한테 밀리는 게 돼버려요. 물론 면접에서는 블라인드가 맞지만 서류 평가에서는 고교 블라인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쓰여있는 답변만 봐도 그래요. 고등학교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의 그 교육 활동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내의 활동 속에서 이 아이를 보는 거예요.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보다 활동이 많아요. B라는 학생은 활동이 적어. 근데 학교를 들여다보니까 B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정말 활동이 그 대회나 이런 행사가 적어. 근데 A는 행사가 많아. 거기서 많이 한 거야. 이 두 아이를 활동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얘가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개별 평가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학교의 프로파일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좋은 고등학교가 아닌 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석하자면 대입에서 고교 등급제 같은 거는 없다. 여러분들 제발 그 정서에서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근데 입시 결과를 놓고 보니까 특목고 친구들이 6등급, 7등급 했는데 최상위 대학에 갔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특목고에서 6등급, 7등급 한 아이 저는 일반고 갔으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 이미 최상위권의 그 성적을 유지하는 아이들이 특목고를 가요. 자사고나 외고나 과고를 갑니다. 가서 오히려 이 친구들은 그런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 있으니까 6등급, 7등급을 받았지 일반고 갔으면 내신으로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시 준비도 따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가 생각하기에 넘치도록 활동들이 많아요. 특수 목적 고등학교잖아요. 단순히 수능 공부를 시키거나 아니면 내신 성적 위주의 학교들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본인의 진로를 미리 빨리 찾았어요. 그 진로 방향에 맞는 고등학교에 가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특목고 특성상 이 아이들은 정시도 별도로 준비하지 않죠. 그리고 내신도 낮죠. 그러니까 정시나 교과에서는 아주 큰 약점을 가지고 특목고에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일반고 친구들도 그렇게 학종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특목고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뭐 행사가 없어서 활동이 없어서 못한다? 만들면 되거든요. 동아리 활동에서 하면 되고 수행평가로 하면 돼. 특목고 아이들이 목숨 걸고 학종에 올인하는 것처럼 우리 일반고 친구들도 목숨 걸고 학종에 올인하면 그 아이들과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괜히 선행학원 다니면서 정시 준비하고 논술 고1부터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1에 정시 준비하겠다, 논술 준비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고1엔 교과와 종합만 준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목숨 걸고 올인하면 특목고 아이들처럼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왜?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진로 탐색하세요. 그리고 진로 탐색한 다음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이 진로에 맞게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반에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책을 읽으며 어떤 과목에 집중할지를 계획을 잡으세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간 고등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난 이 고등학교에 지금 배정돼서 난 글렀어. 이 생각 버리세요. 그 생각을 버려야 여러분들이 이 고교 등급제 퇴학이 안 한다잖아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 등급제라는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최고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 본인이 한 활동만큼 보고서를 계속 내세요. 수행평가 정말 목숨 걸고 하시고 모든 숙제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점수가 당장 오르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학교 레벨을 바꿔줄 겁니다. 자, 고교 등급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내 개인의 노력으로 끝났는데요. 결과는 고교 등급제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게 자신의 학교 생활을 하면 거기가 최고의 고등학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땡큐 합니다.